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사님과 함께 미국장부터 보고 가나요? 네,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예, 차트 볼까요? 네. 분봉입니다. 5분봉. 이게 이제 어제예요. 이 횡선은 제가 그은 거고요. 네. 빨간 선이 이제 111인데요. 이게 지금 오늘 이게 어제고 이게 오늘 아침 시작해서 갭상승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흐름 좋다가 1시쯤이에요. 이게 제가 이게 그은 게 1시부터 갑자기? 예, 그냥 쭉 빠져버렸습니다. 나스닥이고요. 예. S&P 500 뭐 당연히 똑같이 빠졌겠죠. 어, 똑같이 빠졌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또 파월이 뭐 얘기 한마디 했어요? 파월이 아니고 카스카리 때문인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카스카리? 네, 연준 위원 예. 뭐라고 했어요? 올해 금리나 안 할 수도 있다. 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시장에 내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뭐 이겁니다.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되고 있다는 부분. 왜냐하면 요즘에 경기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가가 86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이러면 또 CPI 올라가겠죠. 지금 이게 지금 고공권 80달러 위에서 지금 한동안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은 다음 지표에서 지금 좀 이제 그게 높게 나오면 그렇다면 또 더 금리나 기대가 후퇴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중동 불안. 유가가 뭐 얘기합니다. 90불 찍었다면서요? 그건 이제 WTI 말고 뭐죠? 그 브렌트유. 예, 브렌트요. 예, 네. 브렌트. 우리는 좀 그쪽을 많이 쓰죠. 네. 비싼 거. 예, 그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카스카리 위원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네. 저는 이 시간상으로 볼 때는 장 후반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 대사관 피해라. 뭐라고 하죠? 대피령. 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CIA 말 뉴스가 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시간이 그때 이제 1시 정도 되잖아요. 네. 이때부터 그냥 쫙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상당 부분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네. 갭상승 출발했거든요. 네. 오후 1시 이후에 급락을 해서 고가하고 종가를 비교해 보면 약 2에서 2.5% 정도 하락을 했어요. 네. 우리가 제일 주식 투자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 겁니다. 큰 음봉이 S&P 500의 일봉입니다. 이 S&P 500은요. 지난 10월 27일 제가 일부러 이걸 조금 두껍게 해왔는데요.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 예. 노란 선 가운데 있는 거. 얘를 안 깨고 왔어요. 얘를 안 깨고 왔습니다. 살짝 간 것도 뭐 십자형 정도 작은 봉들로 이게 정말 언제부터입니까? 11월 초순부터 이대로 계속 온 거예요. 그런데 네. 음봉을 크게 내면서 얘를 깼다? 불편하다 이건. 한 5, 6개월을 계속 예. 저렇게 올라가네. 예. 근데 이번 다르죠, 이게 지금. 예. 이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유가 뭐냐? 부연 설명 더 드릴게요. 이유를 지금 이제 금리나 기대가 후퇴되었다. 뭐 중동 불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일 큰 이유는 1분기에 급등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분기 급등. 예, 1분기에 급등을 하고 이번 4월 들어서 4월 첫째 주에 계속해서 못 오르고 등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요 종목들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시장이 이렇게 예민하게 조금이라도 악재가 나오면 거기에 딱 반응을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지금 금리나 기대 후퇴는 뭐 기저에 깔려 있다고 치더라도 중동 불안 얘기하지, 유가 올랐다는 거 얘기하지, 그리고 또 하다못해 뭐 대만 지진의 영향으로 인해 기후주가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딱히 어떤 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제부터 꺾였다 이런 건 없어요. 사실. 그래서 하락을 하긴 했지만 네. 유럽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급락을 했고 그 시간에 만약에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의 불안 때문에 그랬다. 유럽은 뭐 그쪽은 뭐 문제 없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럽은 강보합이지만 아무튼 플러스 끝났어요.
플러스예요? 예. 근데 물론 미국이 먼저 끝나잖아요. 예. 미국의 후에 있는 걸 아, 반영을 못한 거거든요. 후에 있는 걸 이제 오후에 있는 걸 반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금리나 기대 후퇴가 뭐 이런 부분보다도 중동 불안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올라간 상태에서 악재성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빠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요 지표들이 크게 바뀐 건 없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요 지수를 말씀 안 드렸는데 1.35, 1.40, 1.23 뭐 이렇게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뭐 2%, 3% 빠진 건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1% 이상 빠진 거 오랜만에 보죠. 지수가. 그러니까 오랜만에 업목을 보이면서 빠졌습니다. 주요 종목들도 뭐 크게 움직임이 있는 부분은 좀 아닌데요. 네. AMD가 8% 정도 하락했습니다. AMD.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도 3.4% 빠졌거든요. 아, 이게 대만의 TSMC 지금 얘기들이 네네네. 나오는데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공식 발표를 또 하고 있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그 여파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미국 시장은 불편했다. 네. 불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하루 만에 코스피가 곧바로 1.29% 오르면서 2,740일까지 또 반등했어요. 이건 이제 마이크론이 급등을 하면서 그냥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3월 오르고 외국인들이 좀 멈칫하고 있으면 내리고 이런 시장이 지금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나 이쪽은 오르다 보니까 코스닥은 0.3%뿐이 안 올랐잖아요. 외국인들은 어제 5,860억을 샀고요. 삼성전자만 한 6천억 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한 1,000억 샀고요. 네. SK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 큰 폭으로 올랐고요. 삼성전자 한 1%대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이런 종목은 10%, 20%씩 올랐고요.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26만 원이에요? 예, 이건 뭐 시고가 났죠, 다시. 뭐 보내주신 건가요? 아, 예. 근데 지금 반도체는 올해는 반도체가 지금 네. 업황 전체가 터닝을 완전히 했다라가 아니고 네. 하고 있는 초입에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좀 더 보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아무튼 그런 과정에 있는 거고요. 아니 이오테크닉스가 어제 20%가 올랐어요. 예. 아, 뭐 그렇게 아니 제가 뭐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제가 10층에 들어갔다가 네. 막 6층, 7층 막 이렇게 간 거예요. 네. 5층까지 아마 갔을 겁니다. 그래서 예. 너무 그렇게 한 2년 고생하다가 예. 다시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10한 2층인가? 예. 12만 원쯤인가에서 이제 너무 기쁘잖아요. 예. 그 동안에 내가 고생한 거를 좀 보상받는 의미로 예. 이렇게 샥 팔았거든요. 예. 와, 26만 원. 그걸 파신 걸 누가 사서 수익 냈으니까 그분한테 좋은 일 하신 거. 아니 근데 자 봐봐요. 자 보세요. 제가 그 판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 꼭 이건 저만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 것 같으니까 네네네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이 친구는 12만 원에서 한 7만 얼마 뭐 요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한 친구란 말이죠. 예. 크게 이렇게 막 가격이 막 더블됐다 막 반토 이거 아니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게 네. 이 정도면 고점에 왔다. 예. 반도체니까 아무래도 좀 사이클을 좀 타겠지. 그래서 이제 나름 고점쯤에서 판 거란 말이죠. 네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 좀 이건 근데 요번에 반도체 사이클은 네. 전에 있었던 사이클과 좀 다르게 AI가 여기 지금 더 있습니다. 덮쳐 네. 있어요. 그래서 IT 버블 예전에 1990년 말에 2000년 초에 있는 IT 버블하고 그때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있던 반도체 사이클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AI 반도체, AI 혁명으로 가는 새로운 길로 지금 접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때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좀 더 기대를 좀 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굉장히 합리적으로 좀 매도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판단이 또 역시 틀렸습니다. 뭐 갖고 계시는지 뭐 말씀 주신다고 해서 한 번도 말씀을 안 주셔. 제가 안 물론 드렸나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 햄버거를 한번 사주세요. 언제 한번 아니 저 채팅창에도 다 올리긴 했는데 햄버거 언제 한번 제가 집에서. 리포트 드리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을 안 보니까. 아 네네네. 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LCD 현대일렉트릭, 효손중공업, LS 일렉트릭 뭐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전력도 네. 계속 가고 있고요.
유리기판 얘기를 제가 한 2번, 3번 말씀드렸죠. 어. 유리기판 반도체 웨이퍼 있지 않습니까? 어. 요거 때문에 어제 YCKM이 그 소재인데 상한가를 갔고요. 어. 관련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어제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들어왔고 네. 삼성전자 오르고 SK 하이닉스 오르고 분위기가 다시 반도체 가고 그 반도체가 오르다 보니까 뭐 이유는 다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뭐 미국의 신규 패키징 건사한다. 삼성전자는 오픈 AI 주도한 AI 반도체 합류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건 뭐 외국인 수급에 들어온 거고요. 반도체가 좋다 보니까 AI 반도체 좋고 데이터 센터 늘면은 전력 부족하다 그러니까 전력 설비하고 전선이 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지금 됐냐면 전선이 필요하면 전선에 들어가는 굴이나 이런 원자재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원자재까지 떴습니다. 아, 그래요. 쭉쭉쭉쭉 이어가서 확장돼 가지고 그래서 어제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좀 전에 지금 미국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 말씀드렸잖아요. 영향을 받겠죠.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은 걱정스럽게 출발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나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점으로부터 빠지면서 음봉이 나왔고 기술주들도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시장은 미국 마이크론 뜨면 떴다가 마이크론 빠지면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요즘에 일희일비 했는데 미국이 빠졌으니 일단 반도체 쪽은 일단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시가총액이 높은 데가 어디냐? 네.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인데 제가 오늘 뉴스를 가져왔는데 네. 한참 뒤에 있었고 어디 있나요? 그 2차 전지요? 예, 아까 그 여기 기자님이 제 앞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름이 제가 붙지를 않았고 5번 뉴스, 6번 뉴스. 7번에 포드가 네네. 신형 전기차 양산을 연기했다는 포드에서 공식 보도 자료를 내놨어요. SUV는 2025년 출시인데 2027년, 픽업 트럭은 25년에서 26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연기의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소비자 시장이 더욱 성장하고 새로운 배터리를 활용하는 시점이 될 때 그때 내놓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이 얘기를 이렇게 말을 이렇게 했지만 소비자 시장이 더욱 성장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한마디로 진짜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놔봤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소비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 시장이 안 좋은데 지금 뭐 만들어서 내놓을 필요 있냐 이런 표현을 하고 지금 받아들여지거든요. 니들 더 살 때 그때 되면 다시 한번 팔아볼게. 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것이 또 우리의 2차 전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 미국발 악재성 뉴스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걱정스럽게 출발을 좀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지금 하고 있나요? 이제 8시 넘으면 이제 아마도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삼성전자 뭐 해요 오늘? 잠정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 예.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좀 높으면 시장 방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걱정스러운 뉴스부터 먼저 전해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항상 시장이 급등했거나 급락하거나 좀 걱정스럽거나 이렇게 될 때는 시간의 거래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시간에서 어제 많이 빠진 빅테크 종목들은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한 0.5 정도 플러스 전후로 해서 네. 1% 이내로 지금 살짝은 플러스에 있어요. 음. 이게 만약에 중대한 악재가 나서 이거 모두 다 팔고자 하는 쪽으로 막 투매가 나오면요. 네. 그럼 시간에서도 막 팝니다. 시간에서. 근데 지금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시장이 이런 악재들을 오늘 잘 견뎌내면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4월에 좀 있을 수는 있겠다. 근데 그대로 똑같이 미국이 빠지는데 우리도 그냥 맞고 떨어진다. 네. 이런 부분이면 미국이 신호가나는 동안 우리 유막 컴퍼니 못 올라왔는데 그러면 미국하고 연동하면서 같이 조정을 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아무튼 지금 우려 속에 좀 시작을 하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포인트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고요. 또 하나는 거버넌스 포럼 있잖아요. 네. 이남우 교수님 네. 오늘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밸류업 관련된 내용들 네. 내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어떤 이런 이슈에 의해서 내부 수급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좀 버텨준다.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 자체의 하방 경직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심리가 바뀝니다. 네. 그렇죠. 그런 걸 보는 게 오늘은 좀 중요하지 않나. 일단 전체 시장에서 좀 악재성 누수가 더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를 전해드릴 건데요. 네. 오늘 차트를 시간이 지금 8시 4분이죠. 차트를 좀 몇 가지 그동안에 봤던 것들 중에서 다른 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은 아까 차트 쭉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는 뭐 그들은 신고가 나는데 우리 요만큼 가가지고 지금 주춤하는데 이 방향은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뭐 많이 봤으니까요. 오늘 뭘 보려고 그러냐면요. 맨날 말씀드린 10년만기 국제 수익률, 유가 뭐 이런 거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굉장히 걱정스럽게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엔화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는데 네. 도대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화면은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빌. 4.35, 4.3 있잖아요. 예, 작년에 가을 지나서 이게 좀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4.9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이 이거 흔들렸습니다. 이때 빠졌잖아요. 훅 빠졌잖아요. 네. 이때는 이 채권의 수급적 요인으로 이렇게 된 거고요. 요거 빼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전에 있었던 2022년 말에 있었던 구간에서 있거든요. 최고점 대비는 아직 아래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장기 국채 수익률은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못할 것 같다. 대신 이 바운더리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분석을 합니다. 이게 지금 금리 추세를 국채 그린 그래프인 거죠? 예, 국채 수익 주봉입니다. 지금부터 보는 화면들은요. 네. 주봉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키워서 못 가져왔네요. 유가입니다. 유가 WTI 주봉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유가 최근에 전체 수준이 어디? 물론 이거 여기 있는 거는 이거 전쟁이고 이거는 전쟁 때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이 여기 아래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숫자만 보거나 뉴스에 보면 뉴스는 너무 자극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유가의 주봉으로 수준으로 볼 때는 이 맨 고점을 안 본다 하더라도 직전 고점으로부터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좀 많이 올랐죠. 104를 넘겼다가 지금 103.5인가 이렇게 좀 104 아래 떨어졌어요. 네. 달러 인덱스가. 달러 인덱스 수준도 보세요. 이게 직전 고점 작년 말에 작년 그 가을에 있었던 수준에서 다 전부 다 지표도 아래에 있죠. 그래서 연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나 각종 지표들이 전체적인 추세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표현을 자꾸 쓰잖아요. 네. 그런 표현들을 좀 보기 위해서 차트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달러 인덱스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엔화를 제가 이제 환율까지 보다가 내친 김에 그러면 엔화가 어떻게 움직였을 때 우리가 어땠나 요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네네.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본 엔화가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전직 통화 외교관 와타나베 히로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본 엔화가 155엔 달러 대비 155엔을 상향하지 않는 한 당국 개입성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일본 입장입니다. 봐야 되는 거는 해외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수익을 국내에 소환하지 않고 해외에 재투자하고 있는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달러당 155엔까지는 네. 당국 개입 없을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152엔이에요. 아, 요거 지금 설명을 왜 드리냐면요. 네. 이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시장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2022년 10월 달에 151.8인가 7인가 찍었을 때 당국에서 개입했어요. 네. 곧바로 130맨 아래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정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정도로. 무식하게 뺐죠. 네. 무식하게 뺐죠. 그러니까 외나가 강세가 된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돌파했어요, 이번에요. 그러니까 구두 개입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야, 이거 당국 개입 가능성이 있다. 우리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걱정을 많이들 해요. 그러면 이게 막연하게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나. 장기적인 분석은 여러분 좀 아세요.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저는 그런 건 빼고 오늘은 그때 다른 나라 통화와 시장은 어땠나를 궁금하잖아요. 혹시 인과관계가 있나.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박스권을 쳐놓은 거예요. 제가. 이게 통화 당국이 개입해가지고 엔화를 강세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할까 안 할까 지금 그러고 있어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보도들은 이거 아니야. 조금 더 용납할 것 같아. 한 155엔까지는 용납할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일단 결론적으로 요때 요 박스 같은 날짜입니다. 이때 어땠냐? 아까 봤던 달러인데스는 밑으로 떨어졌어요. 화면 보세요. 달러가 약세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엔화가 강세가 되는 동안 날짜도 똑같습니다. 날짜도 이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도 똑같이 빠졌습니다. 위안화는 강세가 된 거죠. 네. 그렇죠. 강세가 된 거죠. 네. 위안화는 강세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도 같은 날짜에 10월 달에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빠지니까 다른 그렇죠. 통화들이 예, 강해지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그럴 거야.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실제로 어땠나? 네. 어땠나? 인광위가 100%는 아니겠죠.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그때 벌어졌더라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 시장은 어땠나? 또 궁금하잖아요. 시장은 어땠나를 봤더니 이제 박스권 치는 날짜입니다. 일본의 니케이 225는 그거 딱 발표하면서 7% 하락했더라고요. 그랬다가 저점 찍고 다시 올랐어요. 네. 아무튼 7% 정도 하락했어요. 그때 10월, 당시에. 11월에. 예. 그랬거든요. 그때 S&P 500은 어땠냐? S&P 500은 요거잖아요. 7% 상승했더라고요. S&P가? 예. 그 시기예요. 이게 참고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용으로. 왜냐하면 엔화가 이번에 뭐 금리를 인상하고 엔화가 강세가 되고 이러면은 캐리 자금이 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 이러면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 자금이 줄어들고 그러면 아시아 이머징이 이러면서 걱정도 많이 하잖아요. 네, 시나리오들을 많이 쓰죠. 그건 전체적인 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그 시기에 만일 그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올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어땠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S&P 500이고 그럼 관심은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주의 고급 구간입니다. 엔화가 딱 강세로 되고 달러한테 떨어지고 우리 원화 강세가 되는 그 시기에 딱 한 달 한 반 정도 우리나라도 정확히 7%가 올랐어요. 그랬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7% 올랐어요. 그래서 엔화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요 정도의 인과관계를 좀 가지고 움직이는구나. 서로 관계를 좀 갖는구나. 이 정도를 한번 참고로 그냥 알고는 계시면 네.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딴 거 보다가 그냥 생각이 나서 네, 캡처를 네. 좀 했습니다. 지금도 달러 대비 원화가 많이 쌓이는 상태, 많이 좀 쌓아진 상태인 거죠. 어디가요? 엔화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원화도, 예. 엔화도 그렇고. 그렇죠. 예. 네.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긴 좀 쉽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차트로 보거나 뭐 그냥 상식선에서 보면 그렇죠. 네. 주식시장도 그렇고 뭐든지 너무 과도하면 네. 그거는 좀 만약에 과도하면 좀 다시 꺾이는데 만약에 거기서 더 올라간다? 이걸 우리는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그건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얘기하니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가 어젠가 그저께 뭐 말씀 나누다가 얘기 나누다가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주가 이렇게 빠지면은 이쯤에서 좀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여기서는 바텀이야, 락바텀이야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꼭 더 빠지지 않던가요? 네. 보면은 어느 순간은 밑에가 있어요. 네. 항상 그걸 좀 감안을 좀 할 필요는 있다. 차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는 수요일 날 총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렇죠. 선거 수요일은 휴장이겠군요. 그러면. 휴장입니다. 선거를 하라고 휴장이니까 꼭 선거를 해야겠죠. 투표를. 네, 해야죠. 투표를 꼭 네. 해야겠고 그리고 3월 CPI와 FMC 회의록 공개가 그날 10일 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금통위가 있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을 시작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들어갑니다. 네.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AACR 미국 아마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뉴스 좀 빨리빨리 그냥 뭐 언급 팁 없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만 지진 얘기 엄청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계속 지켜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클레이즈에서는 이번 대만 반도체 공장 가동 중단이 만약에 되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로이터 발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엔비디아에서는 공식 입장이 대만 지진으로 인해서 공급 영향 없을 것이다.
제조업 파트너사와 협의한 결과 대만 지진으로 인한 반도체 공급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그래요?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TSMC는 어제 주가가 미국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1%번이 안 빠졌습니다. 어제 TSMC가 꽤 빠지거나 했으면 뭔가 의심을 했을 텐데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이 정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TSMC가 약간 저 엔비디아 거는 최우선으로 좀 물건 맞춰줄 것 같은 그러겠죠.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겠죠. 워낙 큰 손이라. 그래서 엔비디아는 좀 덜 빠지고 AMD 예. 많이 빠지나? 그럴 것 같아 느낌이. 아 이건 또 제가 예, 예. 예리하게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항상 그런 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이 주식시장에 나오는 뉴스는 무조건 의심하고 봐야 합니다. 예. 액면이 없어요. 액면이 없으니까. 자, 네, 그렇게 그리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뉴스는 전해드렸고요. 4번은 애플이 전기차 포기한다 그랬잖아요. 애플카. 이번에는 그러면 그거 포기하는 대신 가정용 로봇 사업에 집중하겠다. 아, 약간 좀 따라가는 느낌인데. 새로운 매출원을 좀 찾고 있는데 비전 프로 내놨잖아요. 음. 그냥 뭐 한때 시끄럽다 지금 지금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로봇 사업의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애플이 왜 선도하지 못하냐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애플은 늦게 출발해서 우수기업이 된 제품이 많거든요. 뭐 이런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좀 지금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맨날 따라가는 거 우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삼성전자 맨날 SK 하이닉스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그런 것처럼 네. 예,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5번, 6번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G엔솔과 삼성 SDI가 ESS 기술 각출을 한다. 그러면서 ESS 시장이 전년비 27%의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ESS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요 보도하고요. 6번하고 제가 왜 연결을 해서 말씀드리냐면 6번 재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노후차 교체 수요 시기래요. 최근에 지금 올해부터 한 2년 사이가 그래서 교체 수요를 끌어올려서 내소부양을 위해서 자동차 구매 시에 대출 한도를 자동차 가격의 100%까지 대출해 준다. 자동차 5천이면 5천 다 대출해 준다고요? 네. 그래서 이거 비판도 많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 부실화되면 어떡하냐. 그게 부채 엄청 들어올 텐데. 예,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민은행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뉴스를 보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도 경기 부양이지만 야, 지금 새로 사는 거 거의 대부분 전기차 쪽으로 살 건데 내연차도 같이 100%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야, 중국 이거 뭐라 그럴까요? 정말 막 찍어내면서 만들어서 네. 야, 이게 뭔가 급하구나. 이걸 보면서 급하다는 느낌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전기차의 가격 인하와 그리고 막 그 대량 생산하는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는 이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포드도 지금 전기차 양산 시기를 연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게 지금 전기차 시장이라고 하면 네. 우리 LG에너솔루션과 삼성 SDI는 그러면 거기가 다시 좋아지는 어느 순간에 수요 공유 맞춰주는 순간까지는 거기는 계속해서 준비를 하면서 지금의 유지를 하면서 다른 쪽에서 수입원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전기차와 전기차 소재를 보실 때 ESS를 봐야 된다. 이쪽을 좀 봐야 된다. 우리 왜 반도체도 네. 맨날 AI 반도체 그리고 HBM만 보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SSD 범용 반도체가 지금 훨씬 더 많이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쪽도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예. 어떻게 벚꽃 구경 한번 가셔야죠. 가야죠. 예. 네,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또 예쁜 꽃 구경. 워낙 또 꽃을 좋아하시니까 네, 벚꽃 구경 하시고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